네, 이번 시간에는 11장의 파셜 디리버티브 연습 문제 전반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11.2에서 11.5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볼 문제는 11.2의 7번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강의 시간에는 주로 당함수 나누기 당함수만 했었는데 여기 삼각함수가 있어서 선택해봤습니다. 네, 이 함수를 fx,y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y는 0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분자는 0이 되고 분모는 x 4제곱이 남아서 항상 0이 됩니다. x는 0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였어요. y는 x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x, x니까요. x제곱 sin 제곱 x에 분모는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이 되죠. 그래서 x제곱은 약분이 되고 2분의 1에 x분의 sin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극한이 1이니까 이것의 극한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극한이 0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가 있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1.2의 10번입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sin 제곱을 잠깐 제외하고 보면 이 식과 이 식이 차수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래서 x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사실은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 사실을 이용해 보면 x제곱보다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더 크거나 같고요. 분모는 이제 똑같이 써주면 이건 1입니다. 그래서 이 항은 가장 커봤자 1이고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서 x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은 sin 제곱 y를 넘어설 수 없죠. 그런데 이제 y가 0으로 다가가면 오른쪽 항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함수는 극한이 0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 문제는 11.2의 15번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3변수 함수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yz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자가 다 0이 되는 것이고 분모는 x제곱이 하나 남기 때문에 이건 극한이 0입니다. 두 번째는 z는 0을 하고 y는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z가 0이면 지금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y 대신 x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x제곱, 그리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돼서 극한은 항상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았으니까 저 3변수 함수는 원점으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볼 문제는 11.2의 29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선 문제처럼 극한을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 29번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해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한번 이 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분자는 r 세제곱에 코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r 세제곱에 사인 세제곱의 세타가 되고요. 분모는 r 제곱이 되죠. 그래서 r 제곱을 나눠주면 r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x, y가 0, 0으로 다가간다는 뜻은 x, y에서 0, 0까지의 거리 r이 0으로 간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r이 0으로 간다 이렇게 극한을 바꿔주면요. 세타에 상관없이 이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는 0으로 간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쩌면 좌우 대칭에 가까우면 이 폴라 코디네이트이 더 편할 때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30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확실히 폴라 코디네이트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로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로그의 r제곱이 됩니다. 근데 제곱을 앞으로 빼면 2 곱하기 r제곱 로그 r에 r이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미적분학 1에서 했던 건데요. 로피탈 정리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r제곱을 r의 마이너스 2승으로 써주면요. r이 0으로 갈 때 여기 이제 무한대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r을 미분하면 r분의 1이고요. r의 마이너스 2승 미분하면 r 3승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r 제곱이 돼요. 그래서 r이 0으로 갈 때 극한이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1.3의 59번입니다. 3변수 함수인데요. 조금 복잡하네요. 이때 fx를 먼저 미분하고 g를 미분하고 y 이 순서대로 미분한 걸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x, g, y 순서대로 이 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힌트가 어떤 미분의 순서가 가장 쉽겠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항 보면 x와 g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로 미분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아직 y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y로 미분하면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더를 조금 바꿔보라는 뜻인데요. 미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클레러 정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3번 미분한 거니까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이 함수를 3번 미분했을 때 모든 파셜 디리버티브가 연속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다항함수, 아크사인, 루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레러 정리에 의해서 미분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y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y로 미분하면 이 앞에는 2x, y, z 세제곱이 되고 뒤에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순서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x로 미분하면 2y, g 세제곱이 되고 마지막에 z로 미분하면 6y, g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 문제는 11.3의 63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규칙적이어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함수 u가 3디멘저널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 3차원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해가 됨을 보여라고 했어요. 거꾸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그러면 어렵겠지만 함수를 주고 이것이 해임을 보여라 그러면 그냥 이거 대입해서 만족함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u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미분해야 되니까 먼저 한 번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고 이 가운데 거를 x로 한번 편미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2x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에다가 이것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승 되겠죠. 이제 한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x로 편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이 식만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에다가 요 뒤에 거를 x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이게 남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리고 이 안에 걸 x로 편미분한 2x가 밖에 곱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승으로 묶어주면 이쪽이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모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5승이 되고요. 이거 분자로 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됩니다. 이게 x, y, z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uy는 미분한 변수가 맨 앞에 있었으니까 2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되고 분모는 똑같아요. z로 두 번 미분하면 2z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미분한 식 이 세 개를 모두 더해주면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를 이렇게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2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 사라지고 y제곱도 역시 사라지고 z제곱도 사라져서 답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계산은 이제 보통 2학년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편미분 방정식 수업 시간에 분명히 계산해 볼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1.3의 82번이에요. fxy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3분의 1승입니다. 이때 x방향으로의 0,0에서의 편미분 값을 계산하여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마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위에가 3분의 1승이 있어서 3분의 1승에 이건 마이너스 3분의 2승하고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편미분 해주면 3x제곱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0,0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0분의 0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A, B에서의 이 편미분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해왔어요. x, y에서의 x방향으로 편미분을 계산한 다음에 x, y를 a, b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는데 대부분은 이 녀석이 미적분학 시간에 연속인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이제 그럴 때는 같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편미분 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러한 극한을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손쉬우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가 연속이 되지 않아서 이 왼쪽 값을 물어봤잖아요. 오른쪽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왼쪽 극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x방향으로의 편미분은 0 더하기 h 0에서 0, 0을 뺀 값을 h로 나누는 거죠. 이건 x가 h고 y가 0이니까 3승근 h 3승의 루트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0, 0이니까요. 이건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3승근이니까 h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h와 같습니다. 여기가 짝수로 같으면 절대값 h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h가 되기 때문에 답이 1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짝수가 되면 h분의 절대값 h가 돼서 h가 0으로 갈 때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서 그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 연습 문제에서 편미분 값을 직접 미분하지 않고 극한으로 계산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위한 워밍업이었고요. 여기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뭐 그림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려보면 되는 것이고, B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B번은 XY가 0, 0이 아닐 때 X 방향으로의 편미분, Y 방향으로의 편미분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분모가 어차피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문제하고 달리 그냥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은 이게 이제 분수 미분이기 때문에 먼저 분모를 제곱해주고 분자를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분모를 x로 편미분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y방향으로 편미분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 모두 xy가 0, 0이 아닐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이제 10번 문제는 드디어 0,0에서 x방향으로의 편미분, y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B번에서 계산한 이 x방향으로의 편미분에다가 xy가 0, 0으로 갈 때 이 극한과 이게 같은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지금 보는 이 극한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의 편미분은 x좌표가 0,0에서 h0으로 변화할 때 이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y값이 0이 되면 여기에 대입하면 분자가 다 0이 되고 분모는 x제곱만 남네요. 그래서 0이 돼요. 그리고 f00은 원래 0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리고 y방향도 뭐 똑같이 해보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함수는 xy가 0, 0이 아닐 땐 계산이 복잡한데 0, 0일 때 이 편미분 값을 계산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일단 10번까지 했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D번이에요. x방향, y방향 이 순서로 편미분 했을 때 0,0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방향, x방향 이 방향으로 0,0에서 편미분 했을 때는 1이 된다. 네, 이 D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순서가 X를 먼저 미분하고 Y를 나중에 미분하기 때문에 이 뜻은 먼저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X, Y가 0, 0이 아닐 때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B번이었는데요. 이 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fx의 그래프에서 Y쪽만 변화율이 생기는 거예요. X쪽은 똑같이 0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x0h fx00 나누기 h인데요. fx0h는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h를 대입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h의 5승이 되죠. 그리고 x 대신에 0, y 대신에 h를 대입하면 분모는 h의 4승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fx0h는 마이너스 h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h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0, 0에서는 우리가 10번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가지고 오면 0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y방향으로 미분한 다음에 x방향이니까요. 함수 fy를 가지고 오고 x방향으로의 변화율이니까 이쪽에 x의 변화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fyh0을 앞선 문제와 비슷하게 B번을 이용해보면 h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h를 대입하고 fy00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 D번의 결과가 앞서 우리가 배웠던 클레러 정리의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레러 정리는 바로 같은 점에서 이렇게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는데요. D번에서는 지금 순서를 바꿨던 이 미분 계수값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인데 클레러 정리를 보시면 fxy와 fyx가 이 점에서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해요. 그런데 지금 D번 결과에 의해서 이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모순이 안 되려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fxy나 또는 fyx가 이 0,0에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 클레러 정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fxy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 fx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y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어요. 네, 조금 괴로운 계산이 되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도 6차가 되고요. 분자도 6차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개의 경로를 만들 건데요. 평범하게 x, 0과 0, y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앞에는 1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서 배운 것처럼 0,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도 되지 않죠. 그래서 D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 조건이 빠지면 클레러 정리가 성립하지 않은 반례가 되는 예제입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1.4의 37번인데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본문 내용에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37번 연습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이변수 함수 f가 a, b에서 디퍼런셔블이 되면 a, b에서 연속이다. 즉 일변수와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죠. 우리가 디퍼런셔블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델타 g라고 쓴 부분이죠. 이 차이가 델타 x 곱하기 어떤 상수, 델타 y 곱하기 어떤 상수, 그리고 델타 x 곱하기 어떤 함수, 델타 y 곱하기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엡실론 1과 엡실론 2 이 함수는 델타 x, 델타 y가 0, 0으로 동시에 수렴하게 되면 엡실론 1과 엡실론 2도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표현식이 가능하다가 디퍼런셔블의 정의였어요. 이제 이걸로부터 컨티뉴어스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가 0,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델타 X, B 더하기 델타 Y가 FAB임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델타 X, 델타 Y가 동시에 0으로 가는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이게 0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0으로 가고요. 이 부분도 0으로 가요. 근데 델타 X도 0으로 가는데 엡실론 1이 이제 혹시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 무한대로 간다. 그럼 여기가 계산이 돼야 되는 항인데 다행히도 엡실론 1도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0으로 가고 이 뒷부분도 동시에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의 증분량이 델타 x, 델타 y가 0,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고 했고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continuous의 정의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사실로부터 f is continuous at ap라고 쓸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골라봤어요. 38번 보겠습니다. 앞서 더 어려운 걸 했으니까 이건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fxy는 x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요. 이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극한 계산할 때 많이 봤던 식이거든요. 결과가 조금 이상하네요. 0,0에서 x방향, y방향 편미분값이 다 존재하는데 f는 디퍼런셔블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11.6의 연수 문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설명해 볼게요. 11.6은 지금 11.4 뒤쪽에 있는데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11점을 공부했을 거니까 혹시 이제 이걸 아직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여기 공부하고 다시 이 문제로 와서 보기 바랍니다. f가 differentiable at a, b이면 모든 유닛 벡터 u에 대해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11.6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닛 벡터를 잘 잡으면 x방향의 편미분도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중에 하나이고 y방향의 편미분도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f가 디퍼런셔블이면 모든 방향의 편미분 값이 다 존재해요.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편미분은 존재하는데 디퍼런셔블이 되지 않는 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을 생각할 때 이 두 개의 편미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f가 그 점에서 디퍼런셔블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예제는 사실 11.6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0, 0에서 x방향으로의 편미분, y방향으로의 편미분은 우리가 앞서 했던 문제들과 계산 방법은 똑같고 식은 더 쉽습니다. x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은 h0에서 0, 0을 대입한 이 변화율이죠. 근데 y 대신에 0 대입하면 0이니까요. 답은 0이 되고요. 비슷하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f가 디퍼런셔블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일 거냐면 앞에 37번에서 디퍼런셔블이면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섹션 11.2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함수는 x, y가 0,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제였어요. 경로를 y는 0과 y는 x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도 될 수 없습니다. 방금 했던 37번에 의해서 연속이 아니니까 디퍼런셔블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A번을 해결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우리 앞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fx와 fy가 0, 0에서 왜 연속이 아닌지를 설명하시오. fx가 실제로는 0, 0에서 극한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접 미분해보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경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미분을 했더니 분모가 4차가 되고 분자가 3차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경로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x 대신에 0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y 4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y 세제곱이 돼서 y분의 1이 되잖아요. 이때 y마저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fx는 0, 0에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극한이 없으니까 연속도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fy도 연속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문제는 11.5의 문제인데요. 체인 룰 중에서 좀 계산이 복잡한 거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37번 보겠습니다. g는 x, y 이변수 함수인데요. x는 다시 r과 세타로 표현하는 이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야 할 식의 오른쪽에 보면 g를 r로 미분하는 게 있고 세타로 미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g를 r로 계산하면 g를 x로 미분하고 x를 r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y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x를 r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하는 것은 각각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g를 세타로 편미분하는 것도 계산해보면 이번에는 x를 세타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해야 되잖아요. x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y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r 제곱분의 1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r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r분의 1을 제곱 안으로 넣으면 이 r이 사라지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이 r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고요. 2배 이거 곱한 거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쇄돼서 이 식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계산하면 좀 어렵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1.5의 45번 볼 텐데요. 아마 이 연습 문제 중에서 가장 계산이 많은 양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선 문제와 상황은 똑같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인데요. 이걸 이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운 게 2번 미분해야 돼요. 아까는 한 번 미분한 다음에 제곱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컨드 파셜 디리버티브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한 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는 것처럼 이 밑에 변수로 먼저 미분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계산해서 왼쪽이 나오도록 증명해 보죠. 그러면 일단 g를 r로 미분하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g를 세타로 미분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r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r로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것은 일단 방금 이 r로 미분한 것을 r로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식은 그대로 두고 r로 편미분하는 것을 아까처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x로 먼저 미분하고 x를 r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하고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g를 r로 미분한 식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x로 미분해 볼게요. 그래서 x로 미분한다는 것은 지금 이건 x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x로 이제 2번 미분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는 이제 순서가 g를 x로 미분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붙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r로 미분한 것은 코사인 세타. 네,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이 식을 다시 y로 미분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번에는 y로 2번 미분하고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번에 y를 r로 미분한 거니까 뒤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전부 다 f라는 것이 충분히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미분과 이 미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g를 x로 2번 미분한 거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를 2번 미분한 것이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게 같으니까 2배의 g를 x, y로 미분하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일단 이 식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계산을 했는데요. 네, 이 계산만 이제 똑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g를 세타로 이렇게 2번 미분해야 되니까 먼저 앞에서 구했던 요 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식 곱하기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 식 곱하기 r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세타로 2번 미분해야 되니까 방금 가져왔던 요 식을 세타로 미분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이제 세타가 있을 거니까 요 부분을 세타로 먼저 미분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곱하기 미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세타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세타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써주고 앞에를 그대로 써주고 뒤에 부분을 세타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항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 곱미분이죠.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요 항과 요 항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앞에 부분을 먼저 세타로 미분하고 이제 뒤에 부분을 이렇게 세타로 미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 식을 미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타로 미분하는 거니까 x로 먼저 미분하고 여기는 x를 세타로 미분한 거, y로 미분을 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한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g를 x로 편미분한 걸 써주고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를 못 풀겠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요. 대부분 이유는 요 항을 빠뜨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타로 미분해야 되니까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써주고 그 다음에 y로 미분하고 요걸 이제 써주는 거죠.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그대로 오고 이제 이 부분을 미분하면 gy 요건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뜨리는 항이 요 두 개, 이 두 개를 많이 빠뜨려요. 그러면 이제 g를 x로 두 번 미분한 걸 찾아볼게요. 이것과 요렇게 곱하니까요.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y를 두 번 미분한 것은 여기 있죠. 그래서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g를 xy로 미분한 것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r제곱의 사인 코사인, 그리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r제곱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2배의 마이너스 2r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두 개 빠뜨리기 쉬운 항이 뒤에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 우리가 이걸 계산했고요. 방금 요걸 계산했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해 놓은 식이고 그래서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거고요. 여기는 보니까 r제곱, r제곱, r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항이 되고 여기는 이제 r이 부족하네요. 나눠주면 r분의 1, r분의 1 이렇게 항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없애려고 여기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분의 1을 곱해서 이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요것과 요거 하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걸 하면 요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 없어져서 이 식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 45번 역시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계속하면 PD라든지 아니면 복수해석과 공부할 때 이 계산을 분명히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11장에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많네요. 일단 11.5까지 마쳤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